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휴진입니다. 그래서 애기들 등원하고 이제 집에 와서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오늘 좀 해보려는 얘기는 의학적인 내용 아니고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들으러 오신 분들은 뒤로 가게 하시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직장 생활도 좀 하고 세상을 조금 겪어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런가? 너무 불공평하다.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웃 블로그를 보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본인의 후배가 이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선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래 해봐라 추진을 해봐라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후배가 이제 자기 사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수가 지금 뭐 바쁘고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할 일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은 그 일은 보류를 하고 다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런데 그 사수라는 사람이 이거를 마치 자기 아이디어인 양 추진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내 아이디어인데 훔쳐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얌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처음도 아니었대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하죠. 억울함.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될까봐 또 그러면 이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소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끝이 좋지는 않아요. 권선징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거는 이제 권하고 악은 뭐 징벌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불공평한 거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쁜 일을 했는 사람들은 꼭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문제를 일으켰는데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그런 이제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막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항상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머리를 치고 지나갔으면 한번 자기도 맞아야 되는 거지 머리를. 그리고 뭐 치마를 들추고 도망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고자 계획을 했다는 그런 괘씸죄에다가 그리고 이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겠어요. 그런 데 대한 복수도 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거를 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려고 이런 세 가지를 더해서 더 강한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때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내가 꼭 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위해서 복수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내 주변에는 그래도 뭐 나쁜 사람들 잘만 지내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길게 가지 못해요. 당장에는 막 좋은 거를 얻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 이 사수가 공을 가로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할까요? 자기가 뭐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발전을 해서 좋은 방향들을 생각해 내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쉬운 방법을 자기는 아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후배가 가지고 온 거를 가로채면 되니까 왜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을 뭐
하지도 않을 거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꾸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이제 쓰레기가 돼가는 거죠.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겠죠. 저희 블로그 친구분도, 이웃분도 당연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싸가지 없는 사람, 상도덕을 모르는 사람, 얌체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이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사실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만 억울한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을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망한다. 언젠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런 행동들을 알게 된다. 이랬을 때는 뭐 겉으로는 또 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누가 이런 사람이란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고 싶겠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의 상사 잘 모를까요? 사장님이 만약에 뭐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수를 막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당장 지금 몰랐다 하더라도 계속 모르고 있을까요? 생각보다요, 우리보다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 오래 이런 일을 하신 분들, 인간관계를 겪어보신 분들, 이런 조직 속에서 존재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많이 아세요.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제 사회 초년생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사실 거짓말쟁이들이요, 자기 거짓말을 남이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뿐이거든요. 자기는 남을 잘 속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뻔한 수가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쟁이는 모르죠.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자기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그런 거짓말들을 이미 겪어봤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사의 상사, 결국에 사장님까지 이런 사태를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뭐 좋은 결과를 냈으면 칭찬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이런 인사를 할 때 이 사람을 승진시켜 줄까요? 이 사람을 중요한 위치에 앉히려고 할까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땐 저는 전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당장에는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망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는 이 기회를 잡았어.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도 자기의 도덕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정말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죄책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막 넘칠까요? 자존감이 좋을까요? 아니죠. 남의 생각을 뺏어와서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책감도 쌓여갈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장에는 뭐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뭐 욕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려고 저러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 사람 너무 싫고 너무 화가 나고 이거를 내 안에 담아두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오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겠지, 알아서 망가지겠지 생각하시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돼요. 아이디어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잘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좀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에게는 이득인 일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뭐 여러 가지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그 레지던트 시절에 다들 약간 위계서열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게 무슨 군대처럼 위에서 말하면 무조건 해야 되고 안 되더라도 해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으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이런 농담들을 좀 하거든요. 코끼리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까요? 우리가 하는 얘기로는 그래요. 인턴한테 시키면 된다. 시키면 어떻게든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해내야 되는 게 인턴이고 뭐 2년 차든 1년 차가 되는 거고요. 아랫사람은 이제 윗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해내야 돼요. 그런 체계 속에서 지내다 보면요. 우리가 뭐 화를 잘 내고 괴롭히는 선배가 있게 마련이죠. 제 친구도 그런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 선배는 어떠냐면 우리가 뭐 1년 차 때는 하나를 어떤 일이 한 가지가 발생을 해도 혼자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준 사람의 이게 보고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각한 상황이면 교수님까지 체계가 올라갈 거고 2년 차선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면 2년 차가 오더를 준단 말이에요. 3년 차선까지 하면 2년 차가 또 3년 차한테 보고를 하고 오더를 받아서 나한테 내려오게 되겠죠. 어쨌든 1년 차 입장에서는 보고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2년 차한테 하기도 하고 교수님한테 뭐 다이렉트로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고를 하면 자기 윗년 차가 항상 전화를 받으면요. 뭐?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받았대요. 그냥 여보세요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이야 하면 되는데 뭐? 왜? 이러면 뭐 전화한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느낌이 들잖아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한 건데 이제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콜을 너무 하니까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위축되고 속상하고 이럴 수가 있죠. 서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자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차트를 써요. 저희 때는 저도 이제 오래된 사람이라서 나 때는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전자 차트로 바뀌어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으면 되고 뭐 바꿀 게 있으면 고쳐서 다시 저장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는 어땠냐면 이게 차트를 다 써야 돼요. 수기로 쓰는데요. 차트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틀린 게 있거나 고칠 게 있거나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펜을 쓰거나 이런 게 금지돼 있었어요. 그러면 차트를 쓰다가 틀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특히 차트가 뭐 초진이고 이러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요. 뭐 차트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거를 무슨 그 뭐야 숙제하듯이 이거를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좀 쓸데없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하다가 틀리면 다시 쓰는 게 이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어떤 환자가 어떤 뭐 폐의 병변이 뭐 1.5cm짜리가 있었다. 이래서 뭐 이렇게 차트를 썼어요. 그래서 차트를 써서 처음에는 윗년차한테 검사를 맡거든요. 이게 똑바로 썼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러 가면 그걸 틀렸다고 해요. 빨간 펜으로 쫙쫙 끓는데요. 그래서 1.5cm 왜 틀렸냐? 그러니까 이게 그 선배는 1.51cm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써야 돼요. 그런데 1.5라고 썼기 때문에 이 차트는 틀린 차트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삽질이에요. 1.5cm나 1.51cm나 이게 무슨 그런 임상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기준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좀 효율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적는 거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서 혼나고 오면 그렇게 화풀이를 하고 짜증을 내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한번 맞아볼래? 이런 생각을 사실 했는 게 맞아요. 뭐 내가 내 성질대로 하면 네가 무사할 것 같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이 얼마나 안 풀리면 일을 얼마나 잘 못하고 있으면 저렇게 일을 하는 내내 짜증에 차 있을까. 얼마나 그 윗사람한테 혼이 났으면 저렇게 이제 깨지고 와서 나한테 화풀이를 할까. 이런 생각을 그때 어릴 때는 가지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뭐 1.51cm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데 집착을 하니까 큰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아랫연차에게도 이제 강요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또 일을 못하는 거죠. 일을 못하고 여기저기 혼나고 이러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냥 약자인 자기 아랫연차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위계서열이 있는 조직 하이니까 자기 밑에 사람이 있어요. 화풀이할 대상이 있겠죠. 그런데 위계서열이 존재하지 않는 이제 뭐 졸국하고 나갔어요. 이제 뭐 어떤 전문의가 돼서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이 되게 잘 풀릴까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막 짜증은 약자한테 막 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일정 부분은 그런 아랫연차가 잘못해서 내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뭐 우화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선생님은 나가서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안에서도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아랫연차를 괴롭히고 그랬지만 결국에 자기가 이제 펑션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잘 하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사람한테 특별히 벌을 내리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알아서 망한다 라는 제 원칙을 조금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부하는 사람들. 아부하고 막 좋은 것들 다 채가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장에는 막 교수님한테 가서 막 사바사바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오늘 뭐 너무 뭐 넥타이도 잘 어울리시고 뭐 환자도 너무 뭐 잘 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얘한테 막 그래 뭐 네가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기회를 준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부하 직원을 닥달해서 막 이렇게 성과를 내게 한 다음에 자기 상사한테 뭐 가져가서 이거 뭐 잘 쓰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짜증나죠. 이 사람이 잘 풀린다 그러면 더 이제 화가 나죠.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저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사는 뭐 교수님은 그 사람이 아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를까요? 저는요, 제가 이제 좀 연차가 올라가고 이제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아부를 하는 거, 그래서 나한테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아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요. 그래서 약자를 막 착취를 해서 강자한테 막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약자 입장에서 내가 이제 밑에서 올려다보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진정한 강자는 이 사람이 아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얄팍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도 아부하는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막 이상하게 잘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랑 이제 인권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준다 이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나한테 사기를 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깔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평소 때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거, 뭐 잘 지내는 거, 뭐 도움 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뭐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도가 넘어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 나한테 잘해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정을 받는다. 정말 이제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을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흔히 생각하는 거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거 금수저 있죠. 금수저 부잣집 자식들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잣집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 재산이 막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돼 버리는 거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불공평한가? 나 같은 흙수저는 잘 살 수 없는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정말 금수저인 사람들이 금수저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부자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 뭐 재벌은 빼놓고요. 재벌은 이제 어나더 레벨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제외를 하고서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들 있잖아요. 동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막 어마어마한 부, 막 써재 껴도 3대씩, 5대씩 갈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재 끼는 자식이 있으면 막 이제 사업해서 말아먹고 이런 자식들이 있으면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부도 한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잣집 자식들을 봤을 때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그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기대도 높아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려고 막 발버둥 쳐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좌절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발버둥을 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나는 부자니까 부자로 그냥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노력하는 법을 모르게 되죠.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는 부자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력하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끈기 있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해야지 돈이 벌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면 주거든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그 올바른 구성원이 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눈이 높잖아요. 눈이 높아서 돈 쓰는 건 잘 써요. 그리고 뭐 비싼 데 가서 뭐 먹는 거, 좋은 음식점들, 뭐 맛있는 거, 훌륭한 와인 이런 것들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경험의 폭이 넓으니까. 이미 많이 대단한 것들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눈이 높아서 돈을 잘 써요. 자기는 버는 게 얼마 없는데 돈은 또 이제 막 쓰는 거예요. 쓰던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패턴으로 쓰다 보면요, 거덜나는 거 한순간이에요. 돈이 버는 게 어렵지 쓰는 게 어렵나요? 저는 뭐 쓰라 그러면 하루에 뭐 몇 억씩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끼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선대 때부터 내려왔는 부가 있었을 때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껴 쓰는 사람들. 막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평소 생활도 아껴 쓰는 습관이 들어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부를 유지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이 부를 유지하려고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 이제 실물 자산으로 바꿔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뭐 사기를 안 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부를 더 쌓아나가려고 하면, 그리고 내 부모에게 뭐 부자면 뭐 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내 아버지라 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에 내가 뭐 보탬이 되고 그거를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거를 유지하거나 키워나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써재 끼다가 거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잘 살았지, 내가 뭐 소시적에는 잘 나갔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수저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흙수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수저예요. 일반 수저. 부모님 뭐 건강하시고 아버지 외벌이 하시고 어머니 집에 계시고 이러면서 그냥 조금 조금 벌어서 아끼면서 사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동기도 있죠. 내가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생각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막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라서 내가 뭐 집을 막 그
뭐라 그래야 돼? 알바해서 뭐 돈 벌어서 그런 소녀 가장처럼 돈을 벌어서 뭐 집안 살림에 보태어내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저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그거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보면 내가 흙수저였는데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일반 수저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흙수저인데도 이렇게 잘 됐는데 나는 일반 수저인데 그래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는데 이때까지 뭐 하고 살았을까?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수저인 거, 흙수저인 거, 일반 수저인 거 이런 것들은 뭐 베이스라인이 다르기는 해요. 내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에는 큰 영향을 끼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틀림없이 뭐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뭐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고 뭐 탓을 하는 거는 이제 성인으로서 똑바른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노력하는 만큼 내가 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생각했을 때 너무 불공평하다 싶은 것들, 너무 이제 나쁜 사람들,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 잘 되진 않는다. 결국에는 이제 뭐 언제 무너지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뭐 1, 2년 새에 망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서 망할 수도 있고 30년이 지나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언젠가는 내가 일부러 나서서 복수를 하고 막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세상이 나를 위해서 복수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 끄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열폭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탓을 하고 직접적인 탓은 못 하잖아요. 혼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은 나한테만 손해고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복수를 하려고 막 작전을 짜고 뭐 어떻게 까발리고 이렇게 하려고 막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무너지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내 시간을 그만큼 이 사람 때문에 낭비를 하고 허투루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약간 내가 투자한 거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뭐 이상한 사람들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억울함을 느끼는 이런 대상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그렇게 지내게 놔두면 결국에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자꾸 더 나는 뭐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 옆에 가고 싶거든요. 내가 굉장히 뭐 얌체 같고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막 아부를 하고 이래서 막 달라붙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진정한 인간관계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기고 좋은 기회들이 오고 그리고 내가 뭐 선하게 생각을 하고 남들한테 잘해주려고 할수록 그런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더 이제 좋게 다가올 수 있는 거고 내가 기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돌아오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을 위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잘라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